36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선형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탄성 영역에서 있는 얘기들을 수식으로 쓰면은 변형률이라고 하죠. 아마 한글로 스트레인, 얘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U는 변위고요. 얘가 영어로 써줘야겠다. U는 변위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스트레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평형 방정식이라는 게 책에 나와 있네요. 얘는 바디 포스. 얘는 스트레스. 나머지는 뭐 안 본 거 없죠? 처음 나오는 용어. 우리가 되게 E는 뭐라고 써요? 구조에서? 네? 탄성계수? 아니면 뭐 또 다른 말로 부르는 거 있어요? 뭐 영수 모듈러스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씩 하나하나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우선 예를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돼 있거든요. 한글로는 변형률이에요. 영어로는 스트레인이라는 게 그냥 변형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얘가 정의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x 방향으로 갈 때 변형이 얼마나 변했냐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바가 있고 여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p만큼 힘을 줘요. 힘을 주면은 얘가 늘어나겠죠. 평형이 된다면은. 그럼 우리가 그때 변형률이랑 변위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여기가 x방향이에요. 여기 점에 있는 애가 늘어났다면 어디론가로 가겠죠. 아마 여기쯤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간 거리가 변위가 되겠죠. 간 거리가. 그 다음에 얘는 x방향인데 뭐 x1이라고 할까요? 이 점을 x1, u의 x1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변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변위는 어떤 미터라는, 우리가 미터, 밀리미터 같이 길이 차원에 대한 문제가 돼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p만큼 힘이 가해져서 물체가 늘어났을 때 원래 x1 자리에 있던 애가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그럼 얘 새 위치는 뭐가 돼요? x1 더하기 u x1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위치가 됐는데 원래 거에서 얼만큼 변했냐라고 하면 요만큼 변한 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요 식은 뭐가 돼요? x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원래 얘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돼 있는 애는 얼마나 갔겠어요? 한 이 정도 갔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갔을 거예요. u x2라고 합시다. 얘를. 더 많이 갔겠죠. x1보다 x2가 좀 더 밖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아 늘렸으면은 변위가 더 많이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변위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x2에서 x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아니, 이 식을 놓고 보자면은 x방향으로 갈 때 u가 얼만큼 변했냐니까 x방향으로 갈 때 u가 얼마만큼 변했냐인데, 다만 여기에서 이 식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얘를 여기 변위가 뭘로 가야 돼요? 극한을 취해서 0으로 가면은 이 식이 짠하고 나오겠죠. 델타 x라고 씁시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좀 친숙한 그런 미분식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변형률이라는 거는 x가 얼마만큼 갈 때 변형이 얼마만큼 변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물체들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선형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0에서 원래 길이 L이라고 한다면은 세로 방향. 응? 방향 세로 방향 보면 세로 방향? 그거는 여기에서는 안 다뤄요.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얘기한 게 그 푸아송비랑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맞죠? 푸아송비가 길이 방향 늘어났을 때 다른 축 방향이 얼마나 줄어드냐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는 안 다루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챕터에서 다루겠죠. 어쨌든 선형 쪽으로 변환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떤 봉을 놓고 얘 길이가 L이라고 칠게요. 여기는 X가 0이고 여기는 L이겠죠. 그 다음에 쭉 늘여놨을 때 여기서 그러면은 뭐가 됐을까요? L 플러스 델타 L이라고 델타 L이라고 그냥 델타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구조역학 배웠을 때 변형된 길이를 전체 물체가 변형된 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걸 여기에 그대로 넣으면은 델타 X는 뭐가 돼요? 양 끝점은 우리가 확실히 얼마나 변했는지 안다고 칠게요. 이쪽 점은 변이가 안 변해요. 벽에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쭉 잡아당겼으니까 늘어났죠. L 더하기 델타만큼. 그러면은 델타 X는 원래에서 X방향 위치의 차이니까 L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변이는 뭐가 돼요? 늘어난 애는 L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원래 얘는 0이 되나요? 맞아요? 식이 뭐가 이상한데? 변형률이잖아? 변형률. 미안. 여기 U는 원래에서 얼만큼 변했냐니까 L이 빠져야겠죠, 얘는. U라는 게 원래 위치에서 얼마만큼 변했냐예요. 나중 위치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0이고 얘는 원래 위치는 L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됐잖아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줬으니까 그냥 델타만 남는 게 변형이 맞겠죠. 그래서 얘를 쓰면은 이거 빼기 0이 되니까 얘는 L분의 델타가 되네. 이 식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리를 하자면은 변형률이라는 게 원래대로 음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나와요. dx 오버 du가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u라는 거는 나중 위치도 중요한데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얼마나 변했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봉이 늘어난 길이가 델타라고 했으니까 변위는 여기 u로 표현된 변위는 그냥 델타라고 쓰는 거예요. L 더하기 델타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원래 변형률은 어떤 미분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미분식을 선형적으로 변형되는 물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요 L이라는 길이에서 L 더하기 델타만큼 전체 봉이 늘어날 때 여기 애들이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그 늘어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미분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극한을 취해서. 근데 해놓고 보니까 모든 변형에 대한 기울기가 같은 현상이니까 우리가 구태여 델타 x를 0에 가깝게 안 놔도 되죠. 델타 x를 0에서 L까지 가는 걸로만 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도 u의 변화량이 x1은 원래 0이었으니까 벽에 붙어 있으니까 변화양이 0이에요. 얘는 0. 그 다음에 얘는 원래 L인 애가 L 더하기 델타만큼 갔으니까 델타만큼 늘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델타 빼기 0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적인 물체의 이 변형을 다룰 때는 변형률을 이것만 놓고 계산을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 정리됐죠? 변형률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결국에 변형률이 얘도 늘어난 길이니까 길이 차원이고 얘도 원래 길이니까 길이 차원이잖아요. 서로 나눠주면 뭐예요? 차원이 없죠. 차원이 없으니까 변형된 비율이 되는 거예요. 변형 자체라고 우리가 불러주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인보다 변형률이라는 단어가 이 현상을 더 잘 설명을 해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뭐 아까 우리 그렸던 그 변형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잖아요. 여기에서 원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올리지 마세요. 여기까지 안 나와요? 네, 딱 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뒤쪽 안 다뤄요, 아직. 그러니까 여기만 다루고 있으니까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이 서로 비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현상만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이 서로 비례하니까 비례 상수를 우리가 탄성 계수라고 해서 집어 넣어 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탄성 계수 단위 뭐라고 써요? 기가파스칼, 뭐 메가파스칼 그렇게 써요. 그 엔시스 실습에서 여러분들 입력할 때 보면 영수 모듈러스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기가파스칼 단위로 나와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단위가 물어볼 것도 없이 파스칼이잖아요, 원래. 기가파스칼 써도 문제 없죠. 다 압력 단위니까. 둘이 단위가 같네요. 얘는 왜 앞에서 단위가 없다고 했죠. 길이를 길이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 식도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 풀다가 영수 모듈러스 단위가 뭐였지? 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 식을 생각해 보시면 얘가 단위가 없는 애니까 얘가 기가파스칼이 나오려면 얘도 기가파스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얘는 더 쓸 필요가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식인데 책에 나온 식이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책에서 여기 fx라는 걸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바디 포스 퍼 볼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응의 작용, 최정력이라고 썼네요. 최정력이라는 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최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피를 그냥 한자로 쓴 말이 최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부피에 비례하는 힘이 최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균일한 물질로 되어 있다면은 중력 같은 게 대표적인 최정력이 돼요. 부피가 클수록 질량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중력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포스 퍼 볼륨이고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게 유체역학에서 원래 바디포스는 중력항으로 들어가고요. 그거 말고 거기에 대응되는 말로 서피스 포스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표면을 통해서 전달되는 힘이에요. 바디포스는 표면 통해서 전달되지 않아요. 지 자체로 받는 힘이고 표면을 통해서 뭐 마찰이라거나 아니면 누른 압력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피스 포스라고 해서 원래 계산을 해줬죠. 유체역학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바디포스 퍼 볼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봉을 쥐어주고 그럼 이 봉 전체에 걸리는 바디포스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얘다고 하면 안 돼요. 부피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피를 곱해줘야 바디포스가 되겠죠. 지금 바디포스 퍼 볼륨이니까. 그러면 얘의 부피를 쉽게 나타내자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겠어요? 얘는 L이고 단면적은 A라고 쓰겠죠. 아마 여러분들 변형 관련해서 계산할 때 영수 모듈러스랑 그 다음에 또 뭐뭐뭐 계산해요. 밴딩 할 때. 뭐 길이도 들어가고 A도 들어가고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개념으로 그냥 대표적인 값만 넣었다고 치게요.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똑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똑같이 볼륨을 곱해주면은 그럼 얘는 전체 바디포스니까 그냥 큰 F로 쓸게요. 변형. 여기 괄호 X는 그냥 어떤 특정한 X라는 점에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이게 X에 따라 뭐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면 이걸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스트레스를 얘로 바꾸긴 할 건데 지금 둘 중에 누가 X에 영향을 받아요? 영수 모듈러스예요? 아니면 변형률이에요?
얘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잖아요. 물질에 대한 거니까. 얘가 변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식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얘를 이걸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식에서 얘를 이걸로 갖다가 얘가 여기 써져 있으니까 갈 건데, 이거 하지 마시고 얘로 그냥 이걸로 할게요. 여기 어차피 선형적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L분의 델타를 넣었어요. 그러면 L 없어지죠? EA 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EA를 뭘로 생각을 하면 돼요? K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하고 그 다음에 자체의 변형으로 인한 탄성력하고 서로 더해서 0이에요. 힘끼리 더해서 0이라는 거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처음에 주어진 이 식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요. 스트레스가 X방향에 따라 변한대요. 이 식만 놓고 보자면 스트레스의 X방향 변화율인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은 해놓고 얘를 우리가 지금 탄성 변형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봤을 때 이게 탄성으로 인한 내부에서 탄성으로 인한 힘이 외력이랑 서로 더했을 때 0이니까 평형이 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식이구나 라고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